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좌파들이 이번 탄핵 정국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언비어의 대가, 가짜뉴스 공장장 털보 김어준까지 국회로 끌어들였습니다. 김어준은 가짜뉴스 공장장답게 걸쭉하게 내질렀습니다. 명불허전이라더니 김어준의 가짜뉴스 정말로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사이즈가 달랐습니다. 자신에 대한 암살조 투입, 한동훈 사살, 생화학 테러에 이어서 미군의 북한 폭격 유도설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나리오를 터뜨렸습니다. 문제는 김어준이 국회 과방위 참고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정언 선서도 하지 않았고 또 본인 입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되는 국회 상임위장에서 20여 분간 혼자서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판을 벌려주었던 것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중간중간에 어머머 이런 추임새를 넣는가 하면 한숨을 쉬는 소리까지 BGM으로 깔아줍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말하는 김어준 본인조차도 너무 황당하고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출처불명의 제보자 불명의 본인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라면 뭡니까? 그야말로 소설 아닙니까? 제가 지금 김어준이나 이재명과 관련해서 폭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확인된 얘기는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제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김어준의 출생의 비밀을 안다. 그런데 들은 얘기인데 지금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이 어릴 적 공장에 다닐 때 저질렀던 더러운 일을 알고 있다. 그런데 참고로 확인은 못했다. 그러고는 마구 내질러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보니까 김어준과 최민희 정말 환상의 짝꿍이었습니다. 아무런 그야말로 손톱만큼의 근거도 없는 말들을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그것도 생중계되는 상임위입니다. 김어준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동안 옆에서 기가 막히는 추임새를 넣어주는 환상의 남매였습니다. 국회에서 그것도 생중계되는 상임위에서 암살조니 여당 대표 사살이니 생화학 테러니 미군으로부터 북한의 포격을 유도한다느니 그런 말을 하려면 최소한의 물증이나 증인 정도는 제시돼야 되는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본인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을 온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연 국회 상임위원장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김어준은 아마 지금 자기들 말로는 뉴스 공장인지 가짜 뉴스 공장인지를 뻥크라고 하는 모양이던데 뻥크에 처박혀서 자식들 정말 정신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낄낄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엉성하기 짝이 없는 삼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제가 나가서 정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훨씬 짜임새 있는 정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생화학 테러까지 갔으니 정말로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갔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이재명의 반응입니다. 기자들이 김어준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의 반응을 물었더니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다 라고 맞장구 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재명입니다. 누가 봐도 황당한 말을 확대 재생산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어준이나 이재명이나 최민희는 그야말로 가짜뉴스 공동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시끄러운 뉴스는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도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직접 반응을 내놓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동현이 체포 대상에 포함된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근거 없는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까지 절단 내려고 했던 희대의 대마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뇌물사범이자 김정은에게 돈을 보낸 이화영을 법사위 청문회장에 불러내서 온갖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벌려줬던 그런 조직입니다. 이화영이 법사위 청문회에 나와서 했던 말들은 이미 거짓말로 다 판명이 났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화영이 마치 희생양이라도 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지금 이화영을 위로하고 마치 이화영의 모든 말들이 진실인 것처럼 범죄자의 편을 들어서 청문회장에서 검찰을 공격했던 그런 조직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이번에는 가짜뉴스의 대명사격인 김어준을 국회로 불러서 걸쭉하게 판을 벌려줬던 것입니다.
야권에서 김어준의 위세는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대단해서 상임위원장 정도가 오라가라 할 정도를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작은 아마도 김어준 본인이 이 기회에 나도 제대로 한번 역할을 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시나리오를 직접 준비해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과방위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어준이 주장한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도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김어준의 정언의 출발부터가 이렇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발부터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시종일관 비장한 표정의 김어준은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고 즉시 피신하여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제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일지 가늠하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할 일을 정리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무슨 특공대로 김정은이 목이라도 따라가는 특공대가 남기는 말인 줄 알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육군대장 출신이죠. 김병주 의원이 MBC 출연해서 HID 암살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병주에게 제보했던 사람이 바로 김어준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핑퐁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가 아마 조만간 HID 한 명을 불러오거나 아니면 HID 오비 한 사람의 인터뷰를 따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런 일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 김대엽이 사기치듯이 그럴싸한 사람 하나를 정언으로 내세워서 계속 그 가짜뉴스를 진짜로 그렇게 몰아가겠다는 것이죠. 김어준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김어준은 김병주 얘기를 꺼내면서 이 정도면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뭐가 근거인지 몇 번을 돌려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추가 제보가 없었느냐고 김민희가 물으니까 김어준은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역시 김병주 의원에게 전달했고 그 공개 여부는 김병주 의원이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수일 내로 어쩌면 내일 정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화학 테러 관련 가짜뉴스가 퍼뜨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진짜 계엄령이 필요한 것인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김어준은 암살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메모를 좀 하게 됐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다.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일 수 있으니 알아서 들으라는 말이죠. 나중에 나는 책임질 일은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김어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로 황당한 얘기들입니다. 70년대 대공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 그 정도 장면으로 보입니다. 이렇습니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세 사람이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구출하면 구출하지 신용은 왜 합니까?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여기서 김어준은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서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살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김어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쌈류도 안 하고 사류 시나리오입니다. 김어준은 또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담당 부대는 김병주 의원 또는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어준이 짜고 있는 시나리오를 김병주,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 그리고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이런 사람들과 지금 면밀히 지금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최민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러자 김어준은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꾸며서 전면전 내지 국지전을 유도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김어준의 횡설수설이 시작됩니다. 제가 김어준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릴 텐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어준은 말 중간중간에 불완전한 제보라는 말을 끼워 넣어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김어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이 이야기가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서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우방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건희 씨 관련 제보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김건희 씨가 OB, 기관에서 은퇴한 요원들을 뜻하는 OB 그 말입니다. 김건희 씨가 OB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 그 독촉의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불완전한 제보이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저 혼자 알고 있었을 내용인데, 어제 윤석열 담화를 듣고 혹여라도 그 OB에 대한 독촉 전화가 사회질서 교란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군다나 남편이 군 통수권자인 상황에서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공개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역시 평상시라면 황당한 이야기라고 다루지 않았을 제보인데, 어제 담화를 듣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개헌 후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하여 이 역시 어제 담화를 통해 본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보아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험의 소지가 있다면 불완전한 채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김어준이 얘기했습니다.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 중국인지 어디인지는 몰라도 외국 대사관을 끌어들여서 은근히 신빙성을 높이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북한과 전쟁을 일으켜 통일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그런 말로 듣기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이 마지막에 자기 소견이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김건희 여사의 통신수단을 하루빨리 제한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이 오늘 생화학 테러에서 북한 폭격 유도까지 정말로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좌파들의 공작 그리고 가짜뉴스가 이제 막 대대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일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될 경우 심판을 앞당기기 위해서 좌파들은 온갖 가짜뉴스로 민심을 현혹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1%의 팩트를 붙이는 99%의 가짜뉴스로 민심을 현혹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